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에 대한 조언이냐면요, 단어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특히 이 영상은 유학 짧게 다녀오신 분들이라던가 혹은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큰 도움이 될 영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 뭐에 대해서 단어 연습하는 단어 공부하는 데 대해서는 뭐냐면요, 일단 여러분 그 공감이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의 요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뭔가 누군가가 잘 리스트화 시켜 놓은 것들, 그죠? 요런 상황에서는 요런 걸 씁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잘 정리된 걸 보면서 이제 밑줄 그어가면서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나나나 이렇게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게 거의 좀 보편적인 방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런 단어들의 단점,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런 단어들의 공감이 안 일어날 확률이 참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입시 시험도 될 수 있겠지만은 뭐 회화 시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좀 빠르게 점수를 뽑아서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잘 만들어주신, 강사분들께서 잘 만들어주신 리스트를 보고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막 다다다다다 외우고 하잖아요. 그게 내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가 공감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법한 말이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내가 할 법한 말입니다라고 만들어준 말들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주로 일어나나요? 휘발성이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순간적으로는 내가 걔네를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제 그 short-term memory는 있는데 long-term memory로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향이 있다라는 게 이제 좀 단점이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이라는 부분에 단어 연습하는 데 있어서 큰 무게를 실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뭐 만약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늘상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단어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튜브 비디오 찍는 거라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늘상 가는 카페, 내가 늘상 걷는 거리, 아니면 내가 늘 활용하는 장비들, 혹은 이제 내가 늘 지니고 있는 것들, 요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영어로 모르는 부분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단어들에 내가 접근을 해서 그 단어들 위주로 내 것화 시키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이 단어, 이 표현에 공감이 가능하니까.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관심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연습한다고, 또 제가 단어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무지합니다만 경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지리 같은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길 같은 거에 되게 좀 관심이 없고 잘 몰라요. 아니면 뭐 이렇게 고속도로 상황 같은 거, 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 연습하실 때 공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obsession이라고 영어 단어가 참, 그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obsession. 무슨 말인 거 아니? 한 가지 에피소드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인데,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제 옆자리에 이제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계속 이제 손톱을 막 물어뜯고, 그리고 기침을 하는데, 뭐 기침은 할 수 있죠. 근데 입을 안 가리고 그냥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거슬린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제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영어 단어 pet peeve였습니다. pet peeve. P-E-T P-E-E-V-E pet peeve. pet peeve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좀 성가시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something that you hate, like something that annoys you especially. 그런 것들 pet peeve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공감이 일어남과 동시에 내가 그 단어를 종전에 써야겠다라고 옵세션이 제법 일어났던 단어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눈살을 찌푸리면서
바로 이제 제가 무의식적으로 떠올랐던 문장이 One of my pet peeves is people. One of my pet peeves is people who bite their nails. 아니면 who bite their fingernails. 아니면 who cough without covering their mouth in public place. 막 이게 저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거 너무 싫어. 펫피브야. 이게 바로 떠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제가 막 이렇게 단어 같은 거를 계속 이제 빡빡이 써가면서 해서 제 것이 되었다라기보다는 펫피브라는 게 일단은 내 공감을 사는 단어였고 그 공감이 되는 제 공감을 사는 단어를 내 것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쓰일 법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써야지 하는 그 옵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게 탁 그 상황에서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한번 쓰고 나서 잘했어. 이렇게 하는 단어들은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안 나오는 경험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간략하게 요 영상 다시 정리하자면은 환경적인 부분, 특히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두 가지 이제 팁을 드렸고, 단어 공부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뭔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단어 위주로 단어 연습을 하는 것이,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근거로 들 수 있는 거는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단어들은 일단 내 관심이 안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작 내 거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었다 한들 그게 오랫동안 내게 되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인 내 것, 그 이후에는 날아가 버리는 경향이 짙다라는 거. 그래서 공감 참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obsession, 집착이라는 거. 뭔가 내가 나로 하여금 공감을 산 단어를 내 것 하기 위해서는 언제 쓸까? 어떻게 쓸까?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늘 이제 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을 위해서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대건이었습니다.